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HR 토프 AMS를 포함을 해서 AMS에서 그 포집 효율을 그 적용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포집 효율을 이제 할 때 중요한 것은 AMS를 가지고 우리가 농도를 최종적으로 이제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성분의 농도를 구할 때는 뭐 매스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포집한 공기의 어떤 최적 볼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매스를 최종적으로 이제 산정을 할 때 다양한 인자가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는 AMS에서 측정한 해당 그 화학적 성분의 그 인텐시티가 들어가고요. 이거를 인텐시티에서 이온으로 이제 이온의 어떤 개수로 이제 바꿀 때 싱글 이온에 대한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싱글 이온에 대한 면적이 들어가고요. 이걸 최종적으로 이 매스로 이제 바꿀 때는 이온화 효율하고 포집 효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농도 어떤 그 화학적 성분의 농도를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이온화 효율이 밑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Q는 유량, 뭐 아보가드로 수, 분자량, 그리고 AMS에서 측정한 뭐 이온,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이온화 효율과 어떻게 보면 저기 그 각 그 이온의 인텐시티 이 두 가지가 농도를 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IES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적 성분의 이온화 효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시그마 그리고 I, S, I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화학적 성분의 이온 카운트 레이트, AMS에서 측정이 된 로우 시그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해당 성분의 뭐 분자량 그리고 Q는 또 유량을 의미하고요. AMS에서는 대략 한 1.1에서 대부분 1.5cc/s의 어떤 그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적 성분을 이제 의미를 이제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제 먼저 IEP다. 그래서 이온화 효율에 대한 어떤 정의는 해당되는 우리가 입자에 대한 어떤 이온분의 그 입자에 대한 어떤 분자, 몰레큘 분자 개수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하게 되면은 IPP 같은 경우에는 AMS에서 이제 측정을 한 값입니다. 그래서 뭐 매스 모드, 피토프 모드 또는 뭐 BFSP 모드가 될 수 있고요. 싱글 아이언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IP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때 바로 값을 이제 얻을 수 있지만 실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IPP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우리가 싱글 이온에 대한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해당되는 이온에 대한 그 면적, 그러니까 단일 이온에 대한 어떤 면적 값을 적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비트 곱하기 나노세컨드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AM에서 측정을 했었을 때 이런 어떤 피크가 나오는데요. 이런 그 그러니까 싱글 이온에 대한 면적을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싱글 이온에 대한 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눠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이제 실제로 AMS에서 이제 측정이 된, 자, 요 값이죠. 그래서 AMS에서 측정이 된 값을 뭐 이 매스 에어빔 뭐 28번을 약간 보정을 해준 요 값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MPP인데요. 이 MP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뭐 입자를 뭐 발생을 시켜서 SNPS로 어떻게 소팅을 한 다음에 사이즈별로 한 다음에 우리가 뭐 CPC로 카운팅을 하게 되고 AMS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그런 어떤 식입니다. 그래서 이 MPP에 대한 어떤 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에 대한 밀도,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는 1.72, 뭐 암모늄 설페이트는 1.7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S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가지는 형상 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형일 경우에는 1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입자라고 하는 이제 폴리스타이렌 라텍스 경우에는 거의 1에 이제 근사하게 되죠. 그리고 암모늄 이제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 0.8의 어떤 쉐이프 팩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온화 효율을 우리가 측정을 이제 하고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와 같이 밑에 이제 CPC로 이제 계산을 한 이런 어떠한 분자 개수에 대한 어떤 사항과 AMS에서 측정을 한 이 이온에 대한 어떠한 선형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 기울기에 대한 어떤 사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이온화 효율이라고 정의를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농도를 이제 산정을 할 때 우리가 앞서 방금 이제 보셨던 이 농도를 산정할 때 이온화 효율에 대한 어떤 사항이 이제 들어가는데, 과연 이 이온화 효율만 들어가서 농도가 계산이 되느냐,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타내면은 이 하단에 또 달라진 사항이 이 포집 효율에 이제 CE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CE 값 같은 경우에는 이 이온화 효율과 관련돼서 이 이온화 효율에 대해서 이 그 포집 효율을 여기에 같이 이제 곱해주는 그런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해당 성분의 화학 AMS에서 이제 그 AMS에서 측정이 된 이런 어떤 로그 시그널 값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각 어떤 우리가 오가닉이나 아니면 설페이트, 뭐 나이트레이트, 암모늄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약 그 조각이 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화학적 성분에 대한 오가닉이면은 오가닉과 관련된 모든 프래그먼트, 모든 조각들을 다 여기다가 합해준다라는 그런 더해준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 위에 있는 어떤 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타내면 이 밑에와 같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사항은 이제 이 디테일하게 이제 나타낸 이 최종적으로 농도를 이제 구하는 이 식이 되겠습니다. CST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성분에 대한 시간에 따른 포집 효율입니다. 계속 포집 효율은 계속 바뀐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RI는 상대 이온화 효율, I는 NO3에 대한 어떤 이온화 이제 효율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F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량 조각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C 콜렉션 이제 에피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집 효율과 관련된 사항 크게 이 세 가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L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 에어로다이나믹 렌즈, 또는 이제 에어로다인 렌즈라고 하는데, 이 렌즈에서 입자의 통과 효율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거의 이제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으로 이제 이 S인데요. 이 S는 입자가 가지는 이제 완전한 이제 구형일 때와 비구형일 때 그런 어떤 효율의 어떤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자의 형상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다 받지 않는 것으로 많이 이제 조사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어떤 논문들에서 그 EL과 ES의 경우에는 거의 1에 이제 근사하기 때문에 이 포집 효율과 큰 이제 영향이 없으나 문제는 바로 이 B입니다. 자,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자의 어떤 바운스 효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휘발기에서 입자가 손실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B와 관련된 사항에서 가장 이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첫 번째로 샘플링 라인의 상대 습도, 그리고 두 번째로 황산염 함량과 관련된 입자의 어떤 엑시디티, 그리고 질산 암모늄 함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기 액체, 그러니까 유기 성분에 약간 어떤 리퀴드한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자, 요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AMS 그 유저 미팅을 통해서 포집 효율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정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최종적으로는 화학적 어떤 구성 성분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로 정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이제 그 에어로졸에 대한 어떤 산도, 엑시디티와 관련된 그 사항이 맨 왼쪽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그 X축에는
이제 암모늄에 대한 어떤 측정 값과 암모늄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은 입자의 acidity를 이제 나타낸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암모늄에 대한 어떤 예측 값은 AMS에서 측정한 설페이트와 나이트레이트 그리고 클로라이드를 통해서 계산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이 값 측정 값과 이 예측 값에 대한 사항과 이제 포지 표율을 정리를 해 보니 이 입자가 그 에어로졸의 어떤 그 산성도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의 어떤 매스 프랙션이 뭐 40% 이하 조건에서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암모늄 측정값과 예측 값이 대략 0.75보다 작아질수록 입자는 산성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고요. 그리고 포지 표율은 1에 가깝게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CDC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0.45 값을 뭐 적용을 이제 하다가 이러한 어떠한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 뒤에 있는 어떤 수식으로 해서 포지 표율이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의 매스 프랙션입니다. 이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프랙션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이제 AMS로 측정한 결과에서 이 수식으로 해서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X축이 이 우리가 P의 밀에 대한 매스 분율입니다. 그래서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에 대한 어떤 매스 분율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의 1에 가깝게 되면은 거의 100%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은 마찬가지로 콜렉션, 이제 포지 표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암모늄에 대한 어떠한 측정값과 예측값이 우선 0.75보다 큰 조건에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에 대한 매스 프랙션이 이 0.5 이상에서는 자, 포지 표율이 즉 선형적으로 증가를 한다. 최종적으로는 이 B가 0.75 조건에서는 CDC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온다.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것은 이제 입자의 어떤 그 수분 함량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샘플링 라인의 RH 상대 습도라고도 이제 할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X축이 이 상대 습도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Y축이 이제 포지 표율입니다. RH는 약 그 상대도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콜렉션 에피션시 이제 증가하는데 이 이하에서는 주로 이제 큰 영향이 이제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80% 이상 그 조건에서는 이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농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기 에어로졸에서는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보급되는 그 에어로졸 매스 스펙트로미터 이제 AM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자동 수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 습도가 거의 90% 가까이 이제 유입이 돼도 대부분 RH는 30% 이하로 이제 컨트롤이 되니까 자, 드라이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acidity와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매스 프랙션, 그리고 이 RH,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사항들이 주요하게 적용이 되고요. 유기 물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정값, 뭐 0.42에서 뭐 0.5, 그 사이를 적용을 해서 이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포지 표율이 이렇게 다양한 어떤 범위에 걸쳐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베이퍼라이저에서는 이제 파티클이 유입이 돼서 파티클이 베이퍼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파티클이 베이퍼가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에서의 상당히 입자의 어떤 손실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그 재미있는 이제 논문이 있는데 웨이웨이후 박사가 유저미 미팅 때도 이제 많이 이제 발표를 이제 했었던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20년도 이제 정리를 이제 한 건데 내용이 뭐냐면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스탠다드 베이퍼라이저입니다. 이 스탠다드 베이퍼라이저는 이와 같이 어떤 그 홈이 있고요. 입자가 유입이 됐었을 때 이렇게 바운스 되는 어떤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손실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러한 어떠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캡처 베이퍼라이저 이 CV를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이제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 SV 계통의 베이퍼라이저는 우리가 CDC를 앰비언트 데이터에 한해서입니다. 앰비언트 데이터의 경우는 이 CDC를 적용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거의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이 캡처 베이퍼라이저는 이 웨이웨이후 박사의 논문을 보면은 이 포지 비율이 거의 1에 근사하다라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처 베이퍼라이저를 만약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약간 데이터가 나오는 것과 이를테면 매스 스펙트럼이 나오는 어떤 형태 그리고 약간 그 피크에 대한 어떤 그 폭 그리고 매스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한 어떤 경향이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웨이웨이후 박사의 어떤 그 논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기존의 것과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AMS와 큰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MS 데이터 프로세싱을 한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CDC를 이제 적용을 이제 하느냐를 한번 간략히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보시는 이 판넬이 이제 HR 그 판넬입니다. 그래서 HR 판넬에서 최종 데이터가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이 하단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HR CDC 판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CDC 판넬이 팝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CDC 판넬에서 웨이브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C가 1일 때의 값이 우선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어져야 할 사용자가 주어져야 할 어떤 파라미터가 여기 이제 스텝 2부터 스텝 5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적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스텝 6에 요거 그 계산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오른쪽에 이렇게 다 이제 그 프로세싱 화학적 그 성분에 따라서 이 HR 그 CDC가 계산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게 된 이 값을 우리가 이 배치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HR 배치 테이블에 이 HR C 웨이브 리스트에 이와 같이 그 해당되는 값을 입력을 해주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절차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보시는 판넬이 지금 HR 판넬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HR CDC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은 다 이제 끝내놓은 이제 상태이고요. 그래서 판넬을 이제 누르면은 이와 같은 CDC 판넬이 팝업이 되고요. all HR O-C 그리고 최초 C가 1이 적용이 된 값이 이렇게 팝업이 이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어떤 조건들을 입력을 해서 스텝 6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이 되는데 주요한 사항은 여기 이제 스텝 5에 있어가지고 여기 RH 샘플링 라인에 대한 RH를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드밴스를 이제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습도가 80% 이상에서 이제 RH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만일 그 샘플링 라인에 대해서 현재 지금 CO2 그리고 상대 습도에 대한 사항들을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유심히 보시면 대부분 뭐 20%에서 또는 30%그 사이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그러니까 옵셔널이기 때문에 스텝 5를 적용해 주지 않으시고 바로 이제 CDC를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CDC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지금 데이터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 그 HRC 이 F 페이지 값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각 측정된 어떠한 하나하나 데이터마다 우리가 이쪽이 지금 C를 이제 CDC 값을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CDC 값이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베이스인 0.45보다 거의 떨어지는 값은 거의 없다. 즉 대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AMS 시스템에서 상당히 이제 건조한 파티클이 이제 유입이 이제 대부분 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값은 거의 대부분 0.45
이제 가지게 되고요. 이 각각 이제 피크가 이렇게 그 치는 것은 화학적 그 성분이 변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계산이 돼서 적용이 된 어떤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어디에 이제 적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 보시는 그 이 탭에서 HR 여기 탭에서 이 HR 배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HR 배치 테이블을 누르시게 되면은 요 HR CDC를 경로를 이제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에 사실 처음에는 이런 값들이 없습니다. 이런 값들이 없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한 이 CDC 값에 대한 어떤 시계열, 웨이브를 이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최종적으로 데이터 프로세싱을 어느 정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CDC를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실제 우리가 그 시계열을 작성을 하기 전에 적용을 하고 자 이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 농도를 우리가 그 산정을 할 때 포지표를 정확하게 그 반영을 하는 게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양한 많은 어떤 논문들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련된 논문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